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건데, 자, 오늘은 온라인이야. 정말 아쉬워.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쩔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온라인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단원 제목이 지수와 로그고, 그리고 제가 방학 때는 기억나세요? 제가 보통 처음 수업할 때는 이런 페이지를 읽지 않습니다. 왜? 사실 이런 페이지는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한번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보시면 나름 이해가 되는 페이지야. 즉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우주 포함해서 한 번쯤은 봤다는 가정하에 한번 쭉 훑고 관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라는 내용은요, 어쩌면 사실은 되게 멀리 갔네요. 자, 필기해 볼까요? 요 1번 내용은 굉장히 멀리 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1 내용. 사실은 어쩌면 이제 이 지수라는 내용을 거슬러 가자면 중1 때 배웠던 뭐에서부터 이런 거듭 제곱, 우리가 뭐 A의 4제곱이 A를 4번 곱한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때 실제로 어떤 표현을, 지수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요 자리가 지수거든.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제목처럼 지수 관련 내용은 요 자리에 관한 내용인 거야. 자, 어쨌든 요 1번은 중1 내용 복습이고요. 2번은 사실은 좀 아쉽네. 나라면 중3 내용도 복습한 김에 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여기 사이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원래 중3 내용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중3 때 뭐를 배웠냐면 뭐 2의 제곱근 이런 걸 배웠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처음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거를 해석하는 걸 배워요. 즉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그런 수가 있냐라는 거야. 자, 해석하실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래서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가 있니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가 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기호를 하나 도입했잖아요. 어쩌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스토리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런 수가 구하기 힘들어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치? 자, 어쨌든 이제 여기부터가 어쩌면 고2 내용이다. 자, 고2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첫 번째 내용은 거듭 제곱근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곱근이 아니라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여러 번 제곱근 한다라는 거야. 자, 거듭 제곱근.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뭐야? 자, 문제 읽어보시면 요런 말이 나와요. 뭐 8의 3제곱근. 근데 여러분들은 역시나 거꾸로 해석을 해서 요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거꾸로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수가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문제에서는 간단한 3차 방정식 혹은 4차 방정식을 묻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사실은 제 생각을 말하자면 저 제곱근을 실제로 구하란 문제가 솔직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 이 표, 별표 하나 칠게요.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위에서 방금 전에 이제 요렇게 해석하면 요렇게 해석된다고 배웠잖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요 자리는 자연수 자리인데 자연수에는 크게 짝수랑 홀수가 있죠. 즉 이 자리에 짝수, 홀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뭐 13579, 2468. 그리고 오른쪽 요 자리에는 어떤 숫자 자리니까 요 자리에는 양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0이 들어가기도 하고 음수가 들어가기도 해요. 써드릴까요? 양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0이 가기도 하고 음수가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뭐랄까, 얘네들의 조합에 따라서, 얘네들의 어떤 조합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이 조합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실수랑 허수가 같이 나오는데 보통은 실수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 실수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보통 대표적으로 이 실수가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문제. 어떤 뭐 n이 뭐 짝수고 a가 양수이면 실수가 몇 개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는 요 실수 중에서도 뭐 특별히 음의 실수가 몇 개, 뭐 음의 실수,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지칭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결국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꿀팁은요. 결론적으로 예시를 외울 때 팁 써드릴게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칸을 알고 싶잖아요. 이 칸을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한 짝수, 간단한 양수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짝수 중에 제일 간단한 건 2거든. 그리고 양수 중에 제일 간단한 건 뭐 4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면요. 요 자리가 뭐인지, 여기 안에 실수가 몇 개 있고 허수가 몇 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얘 풀어보시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그 말인 거야.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있다라는 거야. 참고로 이 표는 실수인 것만 들어있는 표예요. 허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 자리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야. x가 홀수라고 있잖아요. n이 홀수. 그럼 홀수 중에서 사실 1도 가능해. 그냥 숫자 하나. 그리고 a가 음수라고 있으니까 a에다가 음수 하나. 그러면 보이세요? 홀수이고 음수일 때는 여기가 음수. 여러분 자 주의하세요. 이거 1랩에도 지금 음수입니다.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표는 좀 중요한 표고 아마 어렵게 나온다면 이 표를 건드리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표를.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위에도 써있죠? 출제 포인트 보이세요? 네, 여기 써있네. 출제 2020년 21년도 작년도죠. 얘네들 모의고사의 포인트가 뭐다? 여기 써있죠?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사실은. 아마 내 생각에도 이번 시험에 선생님이 어렵게 내실 거면 저렇게 낼 겁니다. 이런 문제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 뭐 할 차례야. 위에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랑 다르게 요 자리에 새롭게 추가가 된단 말이야. 요 자리, 특히 요 자리가. 그래서 추가된 만큼 몇 개 새로운 성질을 배우는데 제가 방학 때 말한 적 있지만 한번 구분해 보시겠어요? 자,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은 사실상 뭐다?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무리수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랑 달라 보이지만 달라진 건 뭐다? 요 바깥에 숫자가 추가된 것 뿐이야. 우리가 중3 때도 곱하기를 합칠 수 있고 나누기를 합칠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 합치는 건 좋은데 뭐를 주의해라? 여기가 같을 때 다시 여기가 같을 때 여러분들이 합칠 수 있다는 거야. 자, 글씨가 안 예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같을 때는 합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다르면 함부로 합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있는 4번, 5번은 당연히 뭘까? 이제 고2 때 새롭게 등장하는 신상입니다. 이유는요. 요런 자리를 건드리는 내용은 당연히 신상입니다. 요런 자리를 건드리며. 그런데 자, 신상이지만 다루기 쉽습니다. 4번 먼저 보신다면 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두 개를 뭐 하자? 두 개를 곱하는 걸로 합칠 수가 있어. 물론 가끔은 분리도 할 겁니다. 합쳤다가 분리했다가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요 두 자리의 관계인데 요 두 자리의 관계가 결론적으로 뭐다? 이런 식으로 약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도 가능하다? 같은 수를 곱하는 어떤 뭐랄까 같은 수를 배수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자리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약분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포인트 하나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그 다를 때 요 성질을 이용합니다. 저기가 다를 때 요 성질을 이용해서 같게 만든 다음에 합치는 요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오늘 한번 책 넘겨보시면 중간에 계산 문제가 대빵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제가 다 풀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3번을 보자면
이제 사실 어쩌면 이 책의 제목인 지수가 지금에서야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거듭 제곱근이랑 지수는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때랑 달라진 점은 어쩌면 뭐다? 자, 달라진 점이라 말할까요? 요 자리에 이제 음수라던가, 사실 얘가 음수죠. 요 자리에 유리수, 분수지만 유리수라 부를게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안 써있지만 요 자리에 어떤 무리수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즉 실수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실수가. 그런데 이제 이건 달라진 점인데 감사한 건 뭐다? 자, 요 지수 관련 법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나 지금이나 뭐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수로 푸는 게 좀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은 저희가 여러분 밑에 봐보세요. 이런 거 저희 지금 처음 보나요? 지수끼리 곱할 때 이렇게 더하는 거, 나눌 때는 빼는 거, 요런 상황 곱하는 거, 요거 지수 분배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근데 요 자리가 무리수가 올라가든 뭐 유리수가 올라가든 음수가 올라가든 이거는 안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어쩌면 감사한 포인트고, 그럼 쌤 음수랑 유리수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하면 되겠지.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요 자리에 음수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요 마이너스를 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떼실 때 뭐를? 밑을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밑을 뒤집어 주면서 뗄 수가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성질을 어쩌면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요 성질은.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렇게 왼쪽처럼 유리수, 분수 모양일 때는 분모는 바깥으로, 분자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양을 거듭 제곱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뭐 위에 있던 거듭 제곱근 문제를 여러분들은 원한다면 지수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문제는 사실 이제 지수와 로그에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웬만하면 풀이가 하나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풀이가 2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성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도 여러분들 이 책이 구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요 오른쪽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출제 포인트가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다? 저희 방학 때 배웠던 지수 관련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쪽은 안 풀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때는 약간 날선형 스타트라고 해서 이런 책을 좀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것까지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제로 혹시 까먹은 친구는 방학교재를 참고해서라도 이제 좀 개별 학습을 할 줄 알아야 돼. 고2니까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실 건데요. 일단은 제가 고1 학생들은 사실 자기 스토리 쓰거든. 그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를 책에다가 풀지 말고 공책에다가 풀고 공책을 반 접어서 풀되 이제 오른쪽에다가 틀린 문제는 한번 오답까지 써봐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편안이 개편안. 제가 개편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숙제하실 때부터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좋다, 이 책에다가 푸는 거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볼 거거든요. 매주 토요일날 30분 정도. 시험 볼 때 뭘 확인할 거냐면 틀린 문제는 공책을 준비해서 한번 틀린 문제 오답을 좀 쓰는 거를 확인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 예전에 그 작년도 한 4, 5월 달에 오답을 잠깐 쓰다가 말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때처럼 매일매일 검사는 못해. 대신에 틀린 문제를 꼭 공책에다가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12쪽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34번에, 자, 이 문제는 다 안 풀 거고 34번의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16의 4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요거 2개 있지. 요거 2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요거 2개는 계산 문제인데
일단 오랜만이니까 해석하는 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 근래 학교에서 또 제일 처음 배웠을 거니까 복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교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네요, 당분간 또. 근데 학교 수업을 여러분 혹시 다음 주 학교 가세요? 질문. 혹시 고2 학교 가세요? 원래는 가는 거였잖아. 아, 월요일은 안 간대요. 그 말인즉슨 화요일은 갈 수도 있고. 아, 이게 애매해. 진짜 애매해요. 월요일은 간대요. 아, 월요일 안 가고. 네. 사실 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답까지 내보세요. 정답까지 내면 되겠네, 그냥. 자, 이거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16의 4제곱근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사실은 학원에 있으면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뭐, 준영아, 요거 해석하면 뭐게? 라고. 자,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해석하는 순서는 뭐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즉, 4번 곱했을 때 16이 되는 그런 수가 있니? 라는 거야. 그리고 보통, 자, 시험에 5제곱근 이상은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보통 계산 문제는 딱 4제곱근까지인데, 보통 4제곱근 문제는 기억나시죠? 보통 합차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2인수분해 해볼 건데, 자, 거창한 거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합차만 해보신다면, 요게 는 0 해보시면, x값이 몇 개 나온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상식인데요. 4제곱근은 이론상 4개가 있고요. 100제곱근은 이론상 100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처럼 실수랑 허수가 나눠 먹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웬만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실수를 물어볼 겁니다. 실수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어쩌면 A의 후보다. 자, A가 2개 있네요. 일단은 뭐 이유가 있겠죠. 자, 뒤에 읽어보시면, 자, 이 친구도 해석해보시면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7 되는 거 있니?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2항에서 고1 때 새롭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하나가 있어요. 뭐 가끔은 세제곱 공식이라 부르는데 요 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는 0 해보시면요. 자, 왼쪽에서 실수가 나오고 오른쪽은요 뭐가 나온다? 아마 i가 들어있는 허수가 나올 겁니다. b제곱 빼기 4ac 해보시면요. 요거 뭐 그냥 안 꺼낼게요. 이렇게 i가 들어있는 허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실수인 것 물어봤으니까 b는 뭐다? 마이너스 3이겠죠. 근데 선택의 순간에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a 빼기 b가 가장 커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a 빼기 b가 가장 커져야 되거든. 그러면 a가 큰 게 좋겠죠.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5가 나오는 뭐 간단한 기본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학교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아까 말한 대로 마냥 쉽게는 안 나오니까 대충 구할 줄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가서 아니 올라가서 37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방학 때 본 적 없나? 자, 이거는 제가 종종 봤던 문제인데 자, 2014년도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표, 특히 실수의 개수를 많이 물어봐요. 뭐 실수가 몇 개 있냐. 자,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풀어볼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가 호명해서 이거 뭐 나왔어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쉬운 문제야. 그냥 대입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오늘 진도를 먼저 나가고 이제 마지막 끝나기 전에 숙제해 오신 것 중에 질문 받고 일단 방학 교재는 끝낼게요. 그 뒤에 남은 부분은 자, 버리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트 갔을 때 제가 아마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책 꺼내셔가지고 거기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또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한번 질문해 볼까? 예를 들어서 나오나 혹시 요거 얼마 나왔어? 요 빨간 색깔? 자, 혹시 요거 뭐 나오셨나요? 빨간 색깔 0. 다들 0 나오셨나요? 오, 맞았는데. 한 명 더 물어볼까? 혹시 예나야, 이거 뭐 나왔어? 파란 색깔? 혹시 뭐 나온 거 있으신가요? 1. 다들 1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한 친구는 아, 대충 그런 느낌이구나.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한번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앞에 그냥 함수가 주어져 있거든. 근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예요. 자, 이번 함수는요. 넣을 자리가 n에도 있고 a도 있는 거야. 자, 요 빨간 색깔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즉 다시 말하면 n에다가 2 넣고 a에다가 마3 넣는 거 맞아요. 한번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3의 2제곱근. 사실 2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제곱근이죠. 마3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몇 개니?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요거 해석하는 거 배웠잖아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 되는 거. 중에서 실수인 거는 있다 없다? 없죠. 실수는 기본적으로 제곱하면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혹시 여러분들 여기 끝에 있는 요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끝에 있는 건 우주야. 혹시 요거 뭐 나온 거 있어? 얘는 2개. 그쵸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해석하면 뭐예요? 자, 이제 라이브로 바로 가봐. 사실은 이제 이해하면요.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4번 곱했을 때 5가 되는 것 중에서 실수인 거 있냐는 거야. 자,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양수면요. 이론상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단 말이야.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기호도 배웠잖아. 그 2개를 실제로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뭔가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는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 무조건 할 줄 알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36번 내려가 보시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무궁화가 난이도거든. 근데 솔직히 난이도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책도 막 썩 믿을 만한 건 아니야. 그런 난이도가. 자, 36번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안목을 좀 보겠습니다. 뭐 매번 말을 하는 말이 또 있잖아요. 수학이 어려워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말을 다르게 주면 돼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주변 친구 중에도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되게 어렵게 말해. 그럼 그 친구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려운 문제인 친구야. 근데 어떤 친구는 되게 같은 말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그럼 쉬운 문제인 친구예요. 아, 물론 비유를 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같은 말인데 저렇게 나왔네요.
자, 한번 그러면 읽어보셨나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아마 이제 못 푼 친구는 일단 집합이란 게 등장해서 그런 거야. 근데 집합은 참고로 앞으로 문제 풀다가 종종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은 어떤 모임인데 어떤 표현법 중 하나거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5랑 6.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혹시 정답 이거 나온 친구? 혹시 아무도 없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는 5랑 6을 쓸 수 있어요. A 쪽은. 그리고 B 쪽은 마삼, 마이, 2, 3, 4 다섯 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C라는 집합을 자, 요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소위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을. 위에 있는 두 개를 뭐 얘는 굳이 말하면 원소 나열법이라 불러요. 자, 어쨌든 표현법 중 하나인데 조건 제시법을 제가 저랑 했잖아요. 제가 고1 당시에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자, 요 자리가 뭐냐면 누구를 모아놨는지를 써놓은 거야. 누구를. 자, x를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근데 이 x가 뭔지에 관한 뭐가 설명, 여기가 어쩌면 설명이야. 요거를 만족하는 x를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x의 a제곱은 b지.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위에 있는 거듭 제곱근의 표현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왔다 갔다 반대로. 즉 무슨 말이에요? 얘는 다시 말하면 b의 a제곱근 맞아요. 다시 결국 x란 게 뭐냐면 b의 a제곱근이라는 거야. 왜? 거꾸로 해보시면요 a번 곱했을 때 b가 나오는 그런 수가 x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시면 근데 그런 제곱근인데 x가 실수래. 그러면 b의 a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x네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묻는 거 보시면 자, number. 자, 기억나세요? 요게 여러분들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입니다. 이게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예요. 자, 37번과 똑같은 걸로 보이세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37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A, B에 넣을 때는 위에 보시면 여기 써있죠. A는 5, 6. 요 A 자리에는 5, 6을 쓸 수 있고 요 B 자리에는 요 파란 색깔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문제인데 집합으로 싹 나와버리니까 아예 갑자기 확 혼동이 오는 거야. 이제는 위에 대입처럼 똑같이 대입해서 뭐 짝수, 홀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에 따라서 그 실수의 개수가 바뀌니까 이제는 몇 개인지를 알아오면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유형 2번 넘어가 볼게요. 계산은 넘겨드릴게요.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자, 계산은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유형 2번부터 여러분들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게 자이 스토리인데 계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얘네들도 교육청, 즉 모의고사라던가 수능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번호는 안 써있는데 보통 얘네들이 번호가 앞번호일 거야. 한 1번, 2번, 3번 이런 데서 종종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세부적인 거는 한번 넘겨드릴게요. 넘겨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되고 다음 장에 있는 46번 문제 다음 장에 있는 4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런 계산 문제는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기 바래요. 자, 46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혹시 뭐 수업 듣다가 이게 온라인 수업이잖아. 방송상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뭐 잘 안 들리거나 뭐 좀 끊기거나 잘 안 보이거나 하면 지금 이게 지금 캠을 안 띄우는 이유가 조금 렉이 걸려서 그런데 혹시 지장 갈까봐. 근데 지금은 상태가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요게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에게 합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 몇 가지 섞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혹시 없으시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또 방금 전 문제에 이어서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 요거 하나 필기해 볼까요? 참고용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만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실 지금 이 책에는 바로 계산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번에, 자, 이런 식의 새로운 기호 하나를 배웠잖아. 혹시 여러분들 이 4제곱근 3이 그럼 어떤 수인지를 알고 계신 거야? 계신가요? 다시 말하면 혹시 이것도 여러분들 이 수에 관한 해석이 가능한 거 아세요? 자, 한번 이거를 간단하게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4제곱근 3이란 수는요, 어떤 걸 만족하는 수인지를 해석할 줄 알면 이 문제도 풀 힘이 생깁니다. 자, 얘는요,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읽을 때 4제곱근이라고 읽잖아. 자, 그래서 뭐냐면 저 친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어떤 수를 4번 곱했을 때, 자, 뭐가 되는, 여기 안에 3이 되는 그런 x가 이론상 4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얘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접근 방식은. 다시 요 4제곱근 3이라는 수는요, 이 수를 해석하자면 어떤 수를 4번 곱했을 때 3이 되는 수 중에서 뭐 실수인 게 저 친구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요걸 이해했다면 자,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오른쪽에 한번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이걸 한번 이제 해석해 보시면 약간 또 앞에서 배웠던 그 문제로 바뀝니다. 저기 앞에 문제로. 요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요 수에 관한 해석을. 자,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수는 어떤 수냐면 몇 번? 어떤 수를 3번 곱했을 때 뭐가 되는, 이게 되는 그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얘는 실수인데 여기 써있네요. 음의 실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 자리가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문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또 가끔 좀 더 들어가면 뭐 음의 실수라던가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자리가 음수가 가능하려면 이제는 퀴즈. 여기가 뭐가 돼야지 저 자리에 음수가 가능할까요? 자,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다시 요 자리가 음수가 되려면, 자, 혹시 가은아, 요 자리에 음수가 가능하려면 요 자리에 뭐가 돼야 될까? 자, 답변하실 때는 뭐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 이론상 요 자리는 가능한 게 양수 0 음수거든요. 자, 가은아 뭐가 될 것 같아요? 저기 음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자, 음수. 그렇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이 생기는데, 자, 양수는 될까 안 될까? 양수는 안 되겠죠. 요 자리가 만약에 양수면요, 요 자리가 음수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x가 음수란 말은 x의 3제곱은 음수란 말이야. 즉 그렇기 때문에 요 추리를 해줘야 돼. 이해돼? 자, 이제 여러분들 요 자리가 음수다. 자, 부등식을 만들겠습니다. 요 자리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오랜만이죠. 맨 앞에 문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부등식은 기억나. 고1 때 배웠던 판별식 문제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막 고1 때 기억나시죠? 이 판별식 관련 2차 부등식 문제가 있거든. 특히 이런 멘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양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자, 혹시 나오나?
이거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게? 이 식이 항상 되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게요?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될까? 음수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될까? 이거 항상 되려면 음수겠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게 안 된다는 친구는 나한테 따로 요청을 해. 사실 얘는요, 제가 몇 번이고 막 세 개 그린 다음에 그래프로, 원래 설명은 그래프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판별식. 자, 짝수 공식을 아는 친구는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판별식 구하신 다음에 요걸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이고 풀어보시면 요런 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들을 다 더해라. 여기 안에 자연수를 다 더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낌아, 요런 게 약간 모의고사라던가 수능 문제예요. 요런 게.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요런 맛이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알겠지?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참고로 여기 위에 보니까 요게 문제 번호예요. 여기가 문제 번호네요. 25번에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확실히 25번에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하는 친구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도 좀 대비가 돼. 아, 항상 앞에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어서 한번 47번 문제를. 자, 어쩌면 얘도 계산 문제인데요. 제가 47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간단하게 이제 아까 말했던 자, 거듭 제곱근 관련 문제는 크게 앞으로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얘를 거듭 제곱근으로 풀 수도 있지만 지수를 이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은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저 주어진 식을 한번 간단히 해서 정답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은 정각에 가질게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제가 원래 오늘 계산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이랑 지수는 좀 중요하니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책도 여러분들 겁은 먹지 마세요. 막상 그러니까 풀만해. 좀 책 자체가 풀만하고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어떤 유형이 소개가 되면 관련 문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좀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그리고 뭐 번호는 많아 보이지만 막상 문제 자체는 오래 안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고2 올라가니까 이제 꼭 숙제는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도 복습을 안 하게 되면요 다 날라갑니다. 허공으로. 아시겠죠? 자, 1분 40초 들여봤고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이거 몇 번이게요 정답? 누구 있을 것 같아. 혹시 몇 번 정답 이게요? 2번. 혹시 2번 또 나온 친구 없어요? 자, 2번. 참고로 저랑 같이 푼 문제는 정답 쓰지 말고 다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공책에다가 풀라고 안 했잖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답만 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뭐 이것보다 큰 자연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사실 뭐 참고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중3 때도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3 때로 바꾸자면 이것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뭐 이런 거는 쉽게 풀 거 아니야. 그치? 3이겠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왼쪽에 생긴 모양이 저래가지고 좀 어려운 척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이 친구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그 간단히 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저 거듭 제곱근 문제를 거듭 제곱근으로 풀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는 저 거듭 제곱근 문제를 지수로 바꿔서 풀기도 한다는 거. 요 사이의 연결고리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바꾸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필기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너희가 앞으로 숙제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아마 어렴풋이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근은 약간 푸는 순서라고 할까? 순서가 약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다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쪼갠다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지수로 푸는 친구는 반대로 약간 안쪽에서 바깥으로 약간 나간다? 이런 느낌의 풀이가 강해.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바깥에 있는 3제곱은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볼 건데, 자, 이 거듭 제곱근을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쪼개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합칠 수 있단 말은 쪼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요거 두 개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저 위에 있는 걸 제가 분리한 거 맞나요? 자, 위에 있는 거 분리한 거 맞나요? 그리고 자, 위에 이제 앞으로 여기는요. 자, 여기 여러분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앞으로 웬만하면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면, 자, 오른쪽이 여러분들 요게 2의 제곱이고요. 요거 곱한 다음에 약분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게 이제 거듭 제곱근 풀이에요. 바깥에서 쪼개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야. 근데 이 문제 원래 바깥에 3제곱이 있었거든. 그쵸. 여기 는 말고 화살표 바꿀게요. 바깥에 3제곱이 있었잖아요. 자, 이 3제곱을 한번 분배해 보시면, 참고로 왼쪽은 그냥 루트 2니까 계산하면 2루트 2고요. 오른쪽은 자 3, 3. 자, 요거는 상식으로 외우세요. 약분됐을 때 여기가 나간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얘는 4루트 2랑 같은 말입니다. 저 식은요, 결과적으로 4루트입니다. 그리고 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32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2번이 돼야겠죠. 왜? 6이 루트 36이거든요. 5는 루트 25라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한데, 자, 두 번째 풀이 지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수로 풀 때는 자, 어떤 느낌이다? 여기 쓰겠습니다. 지수로 풀 때는요, 자, 기본적으로 약간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느낌이에요. 자, 지금부터 자, 안쪽에 있는 요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얘랑 같은 말이 뭐야? 자, 4는 2의 제곱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수로 바꾸는 걸 배웠잖아. 그리고 두 개를 한번 더해 보시면 되겠죠. 2의 3분의 5제곱.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분수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분수여도 구조를 보시면 돼요. 얘가 분모로, 얘가 분자로 이렇게. 근데 실제 문제는 바깥에 3제곱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생긴 모양은 달라도 얘랑 여러분 같은 거 아시죠? 같은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들이 지수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거듭 제곱근도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취향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한번 둘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 자, 오른쪽에 유형 3번 가시면 이제 지수 관련 내용들이 또 이제 기본 계산 문제가 쭉 나와. 51번. 이것도 놀랍게도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1번 문제. 52번도 1번 문제. 53번은 22번 문제. 원래 모의고사도 주관식 처음에 문제는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왔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얘네들은.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가서 18쪽까지 갈게요. 왔다. 자, 18쪽까지 한번 가서 자,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형 6번에 한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한번 가보시면요. 자, 유형 6번은 또 이제 유명하긴 해. 얘도 아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81번 같은 스타일. 뭐 내가 자연수가 돼야 돼. 뭐 자연수가 돼야 돼 문제라 부를까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돼야 돼 문제가 존재하는데 자, 한 문제 풀면서 오랜만에 복습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83번 풀어볼게요. 앞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쉬우니까 83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풀면서 들으세요. 책을 보통 팔아먹기 위해서 유형들을 구분 지어 주는데 솔직히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요 이런 유형 하나하나에 흔들리면 안 되고 그냥 할 거를 한다, 그러니까 논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잘 끊어 읽고 그때그때 할 거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상태야 보통은. 물론 일부 유형은 가끔 제가 외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통째로 외워라. 이제 그거는 사실은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예, 따라가면 뭐 나올겠죠. 자, 자연수가 돼야 돼 문제라고 부를게요. 이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풀어본 친구 있을까? 정답 얼마 나오게요? 혹시 한번 도와줄 친구. 자, 요거 사실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혹시 아무도 없나요? 자, 자연수가 돼야 돼 문제.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요런 것도 이제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가끔 요런 걸 놓쳐가지고 뭐 하나 덜 세거나 더 세거나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자, 읽어보시면요. 얘랑 그리고 얘랑 둘 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즉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자, 빨간 색깔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파란 색깔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참고로 이런 자연수가 돼야 돼 문제 옛날에 봤던 기억나세요? 제가 오늘 참고를 참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중3 때 이런 문제 기억나? 루트 20x가 뭐 자연수가 돼야 돼. 사실 이런 문제는 때마다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유형도 이제 한번 배우며 뒤에 가면 로그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돼야 돼 컨셉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건데 자,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자,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수 모양을 이용하세요. 거듭 제곱근은 솔직히 말하면 다루기가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만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지수로 바꿔줄 건데 자, 아까 우리가 바꾸는 거 배웠잖아. 자, 이렇게 해결해주고 요거 어떻게 곱하는 거죠. 지수 법칙은 안 바뀌었습니다. 즉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추론하겠습니다.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1, 2, 3 요런 것들은 들어가면 자연수가 안 돼요. 그럼 n에 뭐가 들어가야 돼? n이 뭔지 몰라도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배수 약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파란 색깔 한번 가볼까요? 자, 파란 색깔은 이렇게 써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지수 모양을 이용하세요. 자,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 n은 학원에서 그냥 물어보고 싶다. 뭔지. 이 n은 100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즉 결론적으로 뭐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실 때 자, 첫 번째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n이 4의 배수도 돼야 되고, 세 번째 n이 100의 약수도 돼야 되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과연 많을까요? 특히 이 약수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유한계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건드리실 때는 개인적으로 100의 약수부터 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사실은요, 소인수분해해서 이용도 가능한데 그냥 노가다 해서 쫙 깔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자, 노가다에서 한번 쫙 깔아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 안에서 고를 건데 일단 2 이상이니까 1은 안 되고요.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남는 게 뭐다? 이렇게 세 개고 얘네들을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될 문제고, 굳이 필기하자면 보통은 이 자연수가 돼야 될 문제는 약수라던가 배수를 많이 건드린다는 거. 이 포인트를 그냥 이해하시길 바래요. 외울 필요는 없어. 당연하게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 떨어져야지만이 자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옷만 쉬었다 할게요.